반갑습니다 여러분. 핀프테자이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이 오피니언, 제 생각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런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카테고리를 4개를 나눠놨고 지금 현재로서 어쨌든 각각의 카테고리의 영상을 하나씩 담아 보려고 매주마다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힘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제 생각은 손풀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손을 푸시나요? 사실 오케스트라 생활을 하시는 분들부터 많은 분들이 이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손을 푸는 시간을 따로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연습을 하기 전에 한번 손을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생각해 봄직한 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사실 제가 학창 시절을 돌이켜보면 레슨과 레슨 사이에 선생님이 나가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바로 연이어서 레슨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가 저는 참 되게 야속했어요. 왜냐하면 좀 손을 풀고 레슨을 받고 싶은데 밖에서 기다리다가 들어와서 바로 하게 되는 경우에 아무래도 더 긴장이 되니까요. 그래서 어쩌다가 선생님이 잠깐 화장실을 가시거나 전화를 하러 나가시면 예스 하면서 좀 연습을 막 했던 기억도 나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명한 교육자인 듀니스가 지은 많은 연습곡들도 있고, 듀니스의 말에 따르면 이 연습을 하거나 손을 풀지 않더라도 좋은 연주자라면 그 레디니스,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며칠 동안 연습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내가 연습을 많이 했던 것과 거의 연습을 하지 않고 막 악기를 꺼내서 하는 것에 큰 차이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물론 연주자 본인은 미세한 차이를 느낄 겁니다. 하물며 며칠을 연습 안 했으면 더 느낄 수밖에 없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 어떤 손을 풀거나 그런 행위가 없이도 연주를 크게 다르지 않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저도 이제 그 얘기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 제가 보아왔던 굉장히 뛰어난 연주자들은 대개가 그래? 하고는 악기 케이스를 열고는 꺼내서 정말 막 하는데 우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연주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거두절미하고 손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생각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아시는 스케일을 하는 방법이에요. 스케일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야샤 하이테츠처럼 스케일에 정말 헌착했던 바이올리니스트도 있고 많은 분들이 스케일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제가 두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바흐를 연주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지금 바이올린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리고 바이올린 채널이니까 바이올린을 한 번쯤은 켜야죠. 나탄 밀슈타인 같은 러시아의 대가죠. 밀슈타인 같은 경우는 바흐로 하루를 항상 시작했다고 해요.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프릴류드, 그죠? 바흐의 프릴류드로 항상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흐가 왜 손을 푸는데 좋냐라고 물으신다면, 일단 음정의 정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음악이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이 멘탈, 정신에 굉장히 좋은 음악입니다. 따라서 연습 시작 전에 바흐를 스케일 대신 연습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권해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는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학생들에게 송필레라고 하는 느린 활쓰기입니다. 1미닛 보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날에는 1분 정도 가까이 굉장히 느리게 활을 한 번만 쓰는 겁니다. 내리는 활 한 번만. 느린 활을 써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 다른 종류의 활쓰기 연습을 해보는 방법도 있고, 또 그리고 칼 플래시가 지은 그 우어슈튜디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기원 연습, 근원 연습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이제 칼 플래시가 짧은 시간에 손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거기에 있는 대표적인 연습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하자면 2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특정한 코드를 잡고 손가락들을 높이 들었다가 지판을 짚는 연습이에요. 각 음마다 한 16번씩 하게 돼 있는데 저는 생략하고 그냥 어떤 것인지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3번 좀 어렵죠? 4번도 있고, 그렇죠? 가능한 높이 들어보는 연습 방법. 사실은 잡는 것보다는 악기는 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 책도 굉장히 저는 학생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손을 풀시지 않고도 정말 높은 수준의 연주력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고, 손을 푸신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스케일 굉장히 중요하고, 스케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태도도 물론 좋지만 바흐를 해보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쓰기를 해보실 수도 있고, 비브라토를 해보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칼플래시의 워시트 디엔 같은 책을 활용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만 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면 여러분들이 섭섭하실 것 같아서 비록 마이 어피니언의 섹션이지만 자,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려니 힘드네요. 자, 왼손 연습을 하나 소개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무슨 약장수 같은데 이건 제가 독일에서 알브레이트 브로이닝호 교수한테 배웠던 방법입니다. 많이들 느끼시겠지만 우리 왼손에서 가장 약한 손은 3, 4번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엔 새끼손가락이 제일 약한 건 누구나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약한 거는 우리 바이올린의 3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3, 4번 음정이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고 저의 경우는 주로 많은 학생들이 4번을 올리고 3번을 내리거나 뭔가 이 3, 4번 간격이 너무 벌어져서 틀리는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각각의 손가락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좀 더 힘을 붙여줄 수 있는 손가락 강화 운동? 말은 근사하지만 여러분들이 매일 조금씩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렇게 두 손을 붙이시는 건 웬만하면 다 되실 것 같아요. 손가락 두 개를 붙이는. 하지만 이 연습의 핵심은 한 손가락은 가만히 있고 다른 손가락이 그 옆으로 움직여주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바이올린의 1번 손가락은 고정한 상태에서 2번을 1번에 붙여줍니다. 다시 해볼게요. 자, 다른 손가락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손을 잡아준다거나 도움을 주시면 안 돼요. 그냥 순수히 쳐다보시면서 1번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가까이 오지도 않고 1번은 고정한 상태에서 2번이 1번으로 다가와 줍니다. 예전에 제가 독일에서 배웠을 때는 선생님께서 그런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이게 너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게 너야. 네가 다가가라. 맞는 말이죠. 자, 이거는 그나마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데 반대편이 좀 어렵습니다. 4번은 이제 사실 이게 이 연습의 좀 더 중요한 핵심이기도 하고요. 4번 손가락을 고정한 채로 3번을 4번에 붙여주세요. 천천히. 모든 운동, 연습이 그렇지만 천천히 하시는 것에서 효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네 라고 하시지 마시고 조금 천천히 땅 따먹기 하듯 쳐다보시면서 눈을 부릅뜨고 붙여주세요. 동시에 하시지 마세요. 1번을 고정한 상태에서 2를 1로. 보통 제가 학생들을 시켜보면 3을 4로 하는 거는 이렇게 막 1, 2분씩 노래 보다가 선생님 도저히 안 되겠어요 라고 하는데 대개의 학생들이 1, 2주, 2, 3주 지나면은 어느 정도 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꽤 쉽게 하고요. 그래서 이 손가락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의 손가락을 분리 독립시키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전편의 활체조도 그렇고 도움을 주는 거지 갑자기 음악이 꽃이 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바이올린의 한 축이 결국은 물리적인 부분, 신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영상에 촬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이 어피니언의 첫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많이 봐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